507번 함수 f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함수 f가 상수함수면 상수함수 치역의 원소가 하나,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치역이죠.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함수 f가 항등함수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그럼 치역은 정의역과 같죠. 맞네요. 자, 그리고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이거는 1대1 대응의 정의. 맞는 얘기고. 자, 그리고 x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자, 요거는 원소의 개수가 같은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른 것에 대응이 돼야 되겠죠. 이거 지금 1대1 함수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자, 요게 함수값이 같으면 이거 같다. 요거는 1대1 대응의 정의는 아니죠. 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다. 5번은 거짓이 되겠네요. 508번 집합 x에 대하여 자,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항등함수가 되도록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자, f-2는 자기 마이너스 2로 f-1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3은 3으로 보니까 3은 0보다 크니까 3으로 가는 거 맞죠? 그리고 0보다 작은 거에는 여기에 대입하는 건데 그 값이 각각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이게 요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요게 이제 fx니까 자 여기에다가 각각 x는 마이너스 2랑 x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런 거 예전에 이런 거 좀 배우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fx인데 fx든 x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다. 음?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그죠? 여기 아까 요렇게 는 0. 그러면 이항하면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x-x라는 식이 자, 2차항 계수는 a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요. 이런 식으로 괜히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대입하셔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2다 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둘이 연립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다. 괜찮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fx를 마저 쓰면 자, a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1에 요거 이항되면 플러스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상수항 맞춰주면 돼요. 지금 상수항이 2a인데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항 구하는 건데 x항은 요렇게 했을 때 3x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x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a, b 구했고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연립해서 푸시면 되고 요런 것도 한번 심심하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나중에 뭐 그 다항식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9번. 공집합이 아닌 인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자,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항등함수면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죠. 자기 자신으로. 그러면 집합 x의 어떤 원소, 임의의 원소 a가 있어서 요 a가 a로 대응되는 거니까 a-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플러스 2가 a가 되는 요런 a가 몇 개 있는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x라는 집합을 만들어 보자. 그럼 요거는 이제 a 세제곱이고 자 요거 2에다가 마이너스 6a 제곱 그죠? 자 여기서 43 12a인데 요거 넘어오면 11a가 되겠고요. 이거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8 나오는 거 더하면 10 했요.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8, 마이너스 8이구나. 미안해요. 마이너스 8에다가 2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 아이고. 그죠? 미안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조립자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10에 마이너스 6. 이 조립자법을 쓰면, 이게 다 더하면 0이니까 1로 되겠네요. 1, 마이너스 5, 6, 6.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요, 그냥. 2로 하면 되겠다. 2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a-1하고 a-2하고 a-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1하고 2하고 3, 1, 2, 3인데 이 1, 2, 3을 x가 원소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죠? 1이 원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가 원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럼 두 가지 2의 세제곱 근데 문제는 요거 다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 돼 버리니까 공집합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빼줘야 돼요. 그래서 7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집합 개수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앞에 집합 단원의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집합의 개수 510번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 x집합의 원소 a에 대하여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가 넣겠죠. 그러면 a제곱이 a가 나오게 하는 a 값을 찾으면 되겠고요. 자 이거 2항에서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a 나눠주면 a는 0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쓰지 마시고 자 a에 a-1은 0이니까 자, a는 0 또는 a는 1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아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a제곱이 a가 되게. 그럼 이쪽으로 넘겨서 a제곱 플러스 a가 0이니까 a에 a 플러스 1은요. 그러면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서 0보다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 요땐 요거다. 그죠? 그래서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세 개를 가지고 집합 x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x 안에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럼 얘도 두 가지 2의 세제곱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다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7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511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하고 g에 대하여 자, f는 항등함수고요. 자기 자신으로 g는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f는 항등함수니까 f0은 0이란 뜻이고요. 자, g5는 항등이래. 상수함수니까요. 여기 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f는 항등함수니까 10으로 나오고 g는 상수함수니까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와요. 그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512번. 집합 x에 대하여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를 fx, 항등함수 gx, 상수함수 hx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뭐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요 g의 3은 3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3. 근데 상수함수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니까 hx는 무조건 3으로 가는 거죠. hx는 3으로 가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대요. 그럼 f는 3이니까 우리 f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2하고 3하고 6이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 더 써. 그래서 f 같은 경우는요. f는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인데 지금 f2가 3이에요. f2가 3이고요. 그리고 f2랑 f3을 곱하면 f6이 된대요. 그러면 2, 3은 6이니까 f3이 2가 되고 f6은 6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f를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3은 2가 되니까 요 2 더하기 자 h는 항상 3으로 가는 거니까 3 해서 정답을 5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513번 집합 x에 대하여 자 x에서 x로 1대1 대응을 f1 항등함수를 f2 상수함수를 f3이라고 한대요. 헷갈리게 f로 다 써놨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하니까 바로 여기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거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f2를 먼저 딱 보면요. 요거는 자기 자신 2로 가는 거니까 요 값들이 전부 다 2예요. 그럼 상수함수는 항상 같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항상 2로 가는 거야. 이거의 값은 2야.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F3은 2니까 요거는 무조건 2니까 요 2, 4, 8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이거 자기 자신이다. 이거 2잖아요. 2. 그러니까 2, 3은 6 이렇게 되고 F1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 1, 2, 3 F1 여기도 1, 2, 3 자 F3이 F1의 3이 2가 되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 빼면은 3이래요. 자, 1에서의 함수값에서 2에서 함수값을 빼면 3에서의 함수값이 된다. 그럼 3 빼기 1이 2니까 3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3 빼기 1은 요게 2. 그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F1은 3이고요. 이거 3 곱하기 2 하면 6이니까 6 더하면 얼마? 20인가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14번 자, 임의실수 x, y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자, 이거 함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형태 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함수 방정식 모양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적당히 대입을 하는 거야. 적당히 대입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해결한다. 적당히,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알려준 거를 여기다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넣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 그 말이야, 방구야. 어렵잖아요. 자, 적당히 대입하는데, 일단은, 반드시 F0은 하나 구합시다. F0을 먼저 구한다. 요거 먼저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적당히 대입해서 해결을 하면 돼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F0 먼저 구하게 시켜요. 그리고 F0 구하면 돼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거 딱 나왔어. 그러니까 X랑 Y랑 둘 다 0을 넣자 이거야.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X에도 0을 넣고 Y에도 0을 넣자 이거야. 첫 번째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F의 0 더하기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F0 더하기 F0 이렇게 되겠죠. 그 F0이 하나가 이항돼서 없어지니까 F0은 0이에요. 요런 거 하나 알았어. 그리고 F3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3하고 0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3은 더하면 0인데, 그죠? x랑 y에다가 각각 3하고 마이너스 3을 넣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대입하는 거, 적당한 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f에 여기는 3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건 f3 더하기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자, f0이 0이었고요. 자, f3은 2라고 했어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그냥 적당히 대입을 하자. 그러면서 f0을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 자, 515번.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자, 함수 fx가 이걸 만족한대요. f는 6이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f0을 구하고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자, f0을 구하라고 시켰어요. 자,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그죠? x하고 y에 모두 0을 넣은 거죠. 여기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x도 0을 넣고 y도 0을 넣으면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넘어가서 없어지면 f의 0은 0이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니은. 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싶대요. 마이너스 1?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이 f2가 6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f2인데 f2랑 0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둘이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f0은 f의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f0은 0이고요. 자, f2는 6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6입니다를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 왜 이걸 구했어요? f 마이너스 1인데 x에도 마이너스 1, y에도 마이너스 1을 넣어보려고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요.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6이고 요건 2배의 f 마이너스 1이니까요. f의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이거 잘못 썼네. 마이너스 6인데. 누가 이거 6으로 썼어요? 미안해요. 내가 썼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3이네. 그래도 다행히 틀렸다. 미안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건데, 이거 좀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낸 거. 요것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디귿 같은 경우는, 자, f의 nx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nx라는 거는 x를 여러 개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f의 nx는 n-1의 x 더하기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는 f의 n-1의 x 더하기 f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요거를 또 n-2랑 2의 x랑 쓰기 불편하네. 다시 미안해요. 자, 요거를 n-2의 x 더하기 x 요렇게 쓰면 요 괄호 안에 거를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f의 n-2의 x 더하기 fx 더하기 f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요거를 쭉 늘려보면 결국엔 fx가 총 더해지는데 몇 개? n개 더해지겠죠. 그래서 nfx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그죠? 요거 이해되나요?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f2x는 fx 더하기
x니까. 그죠? 그러면 fx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2fx네. 그 f3x는 그러면 이거는 f의 2x 더하기 f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여기서 두 개였으니까 요 두 개 하나 더 더해서 세 개. 이런 식으로 되고 아 이거 쭉 하면은 n개면은 nfx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516번. 자, 임의의 두실수 xy 대하여 자, 이걸 만족하고 자, f1은 2일 때 f4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자, f0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먼저 x에도 0 넣고 y에도 0을 넣읍시다. 첫 번째. 그래서 f0은 f0 곱하기 f0. f0의 제곱이죠. 그럼 이 두 가지인데요. 자, f0의 제곱이고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f0 이렇게 돼요. 는 0. 요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f0 아이고 f0 이렇게 해야지. f0 빼기 1. 그죠? 그러면 f0이 두 개예요. 0 또는 1이에요. 그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 뭐죠?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요때는 0을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지. 왜냐면 문제에서 줄 거예요. 만약에 0을 구해야 되는 문제면은 모든 fx가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f0이 0이 아닌 요거 아니고 f0은 1이다 이용해서 막 풀게끔 시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풀 수도 있고 그 문제에서 뭐 별다른 조건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지 않고 그냥 4를 만들 수 있나? 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가 1인데 그러면 우리 F1이 2니까 여기 11 넣으면 여기가 나오고 요거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1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대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F의 2는 F의 1 곱하기 F의 1. 요거는 이제 2니까 2 곱하기 2에서 이게 4가 되겠죠. 그럼 F2가 4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4는 2 더하기 2잖아요. 그쵸? 그래서 X에도 2 넣고 Y에도 2 넣으면 F의 4는 F의 2 곱하기 F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이제 4, 4, 16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런 3번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F0이 이제 필요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F0을 먼저 구하라고 하긴 했지만 안 구하고 그냥 뭐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그냥 기억을 해둡시다. 괜찮죠? 517번. 의미하는 정수 n에 대하여 자, 함수 f가 자, 이런 걸 만족을 하고 f형은 0이래요. 자, 요거 적당히 대입을 하란 얘기죠. n자리에 뭔가를 넣어 봅시다. 인 거죠. 그래서 f형은 0일 때 f99 이렇게 했으니까 n하고 k에다가 9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f99니까 n도 9 넣고 k도 9 넣으면 왜 n은 10의 자리고 k는 1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k가 0부터 9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f의 99는 f9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f9를 알면 되겠네. 그래서 f9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9가 되려면 n은 0이고 의미한 정수니까 n 0 넣고 k에다 9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에다가 0 넣고 k에다가 9를 넣으면 여기 f9가 될 거고 자 여기는 f0 더하기 9
근데 F0은 0이니까 이거 0이니까 그냥 9. 그럼 얘는 9 더하기 9니까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518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런 두 조건을 만족을 할 때 f400의 값을 구하래요. 자, 2배. 요 안에 정의역의 원소가 2배가 된 거랑 같대요. 그죠? 그 2로 나누면 같다는 거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n이 자연수니까 이게 홀수가 되잖아요. 이거 짝수면 2로 나누면 되고 2로 나눈 거랑 똑같고 이 홀수면 그냥 n이 나온다. 그 값이 n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 2로 계속 나눠보면 되겠네. 자, 400이에요, 400. 그러니까 여기 그 F 괄호 안에 있는 정의역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크게 쓸까요? 400. 거기서 2로 나누면 200. 2로 나누면 100. 2로 나누면 50. 2로 나누면 25. 홀수 나왔다. 그럼 요거는 2로 나누면, 자, 이거 항등식 표현이에요. 갑자기요? 네. 자, 2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이다인데 선생님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항등식은 아니었네.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n은 13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요거의 값 자체도 13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그리고 519번. 집합 x는 이렇대요. 2 이상의 정수. 그리고 x에서 x를 함수 f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소수면 그냥 나오는 거고요. 소수가 아니면은 소인수분해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소인수분해 하라는 거겠죠? 이해되네요. 소인수분해. 그러면은 6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니까 여기 지금 F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F에 괄호하고 요거. 그러면 요거 곱해져 있으면 다 뭐야? 더하기로 딱 쓰면 되니까. 자, F2 더하기 F2, 2가 두 개예요. 그죠? 2가 두 개.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이게 소수면 그 소수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라. 그러면 12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520번.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주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자, f1은 1이고요. 자, f4를 구하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나를 보는 순간, 일단은 이게 이제 함수 방정식 형태니까, f0부터 구해봅시다. 그냥, 일단은 이걸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f0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일단 구해는 봅시다. 자, f0 더하기 f0, 그리고 얘는 0. 그죠? 그럼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F0은 0이구나. 라는 거 하나 구했고요. 자, F1은 1이고요. 그 F4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4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1이 있으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요.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X에도 1 넣고 Y에도 1 넣을까요? 괜찮죠? 그럼 F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1 더하기 F의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1. 그럼 아까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1, 1 더해서 3. 그러면 여기다가 아니지. X에도 2 넣고 Y에도 2 넣으면 2 더하기 2는 4니까요. 뭐 그냥 구할 수 있겠네요. F4는 F2 더하기 F2 더하기 2는 4. F2가 3이니까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정답은 10. 그러니까 F형은 이용하진 않았네. 그죠? 그러니까 F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예, 일단은 그래도 구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왜 여기는 문제가 0을 이용하지 않는 게 많이 나올까요? 521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네요. 이거는 이제 함수의 개수잖아요. 자, 함수의 개수에 관한 그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일단 뭐 그 정의역 그 하고 공역하고 그려요. 어, 자, 그림을 그린 후에 정의역의 원소 있죠.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경우의 수. 함수값의 경우의 수를 세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세만다. 우리 뒤에 경우의 수까지 한번 그래도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도 한번 공부할 때 한번 쭉 보고 하니까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신 분은 경우의 수 생각하면서 푸시면 되겠고 순열 조합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게끔 하진 않으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 기본은 일일이 셈하는 거잖아. 일일이 셈한다.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세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은 원소가 나오지도 않고 많은 경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세는 걸로 우리가 해주시면 거의 풀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 원소마다 세는 게 아니라 원소를 묶어서 요 두 개의 원소는 같이 아니면 요 세 개의 원소는 같이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세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순열 조합이나 이런 거를 좀 그런 거에 도움을 좀 받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원래 기본은 일일이 셈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하나 세면 돼요. 아시겠죠? 진짜 말 그대로 하나하나 세는 거야. 근데 각 원소마다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을 세면 돼요. 알겠죠? 어,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면 자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요. 이 정의역, 치역이야. 정의역하고 공역이에요. 우리 여기서 1대1 대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대1 대응은요. 분명히 원소가 서로 다 다른 곳으로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1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자 1은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세 가지의 원소, 그러니까 세 가지 원소랜다. 세 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요거 세 가지. 그러면 1만 정하면 끝나나? 아니죠. 2도 함수값을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각각에 대해서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경우의 수를 또 곱할 거예요. 곱의 법칙 뭐 해서 이렇게 배웠던 거. 그걸 이용을 할 거야. 근데 선생님 곱의 법칙이 뭔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곱의 법칙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분류라는 거거든. 사실은 어, 원래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건데 그 분류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동일하면 분류했을 때 각 경우의 수가 동일하면 곱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거든. 곱하기를 언제 하느냐. 분류했는데 경우의 수가 동일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1이 될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 거야. 첫 번째 1인 경우, 두 번째 2인 경우, 세 번째 3인 경우. 그러니까 F1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분류를 했어. 이해되죠? 그때마다마다 F2가 될 수 있는 걸 세봤더니 이때는 자
1이 1로 갔으니까 2는 2 아니면 3으로 돼야 되잖아요. 2 아니면 3으로 대응됩니다. 자, 1이 2로 갔으면 2는 1 아니면 3으로 대응되잖아요. 1 아니면 3으로 대응되고. 요거는 1 아니면 2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분류마다 두 가지의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거야, FE가.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그죠? 그 동일하다는 거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여기 1의 함수값이 세 가지인데, 이거 1로 갔을 때도 이 두 가지고, 2로 갔을 때도 두 가지고, 3로 갔을 때도 두 가지구나. 이게, 똑같네? 그러면 3 곱하기 2를 해야지. 이런 의식의 흐름이 가는 거야. 이게 되나요? 아, 이게 동일하겠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동일하지 않으면 곱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경우가 다르면, 곱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딱 보고, 이거 동일하겠네. 곱하기 하면 되겠네. 라고 판단이 금방 내려질 겁니다. 알겠죠? 약간 경우의 수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경우의 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게 분류가 된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분류가 된 거야. 지금 6개잖아요. 6가지 나왔죠. 그 6가지의 분류마다 이제 자 1은 1로 2는 2로 갔어. 그러면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네. 자 1은 1로 2는 3으로 갔어. 3은 2로 갈 수밖에 없네. 이런 거죠. 남은 거 하나. 그죠? 이 남은 거 하나가 3이고 2, 3이니까 남은 거 1이고 3, 1이니까 남은 거 2고 3, 2니까 남은 거 1이고 그러니까 그때 F의 3은 다 한 가지의 경우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까지 하는 거죠. 맞나요? 어,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봤더니, 선생님 3, 2, 1이면 이거, 경우수 3팩, 뒤에 거 3 배우신 분은 3팩 이렇게 떠오르겠고, 아니면 뭐, 중학교 때 하신 분들은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이 1, 2, 3을, 나열하는 거죠. 나열해서 여기다 주는 거야. 얘네들한테. 1, 2, 3, 1, 3, 2, 이렇게, 그죠? 2, 1, 3, 2, 3, 1,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그래서 나열해서 딱 주는 경우의 수랑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자, 1이 뭔가, 처음에 1이 대응되는 함수값,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동일해요. 그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경우로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그 각각에 대해서 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3, 2, 1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 6가지고요. 좀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내용은 별거 아니죠. 어. 자, 다음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그냥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거 요거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우리가 딱 경우를 따져보면요. 이 모든 게 다 동일한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1로 가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2로 가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3으로 가는 거 해서 세 가지밖에 없겠죠. 그냥 세 개. 그죠? 근데 이거를 요런 경우의 수로 우리가 좀 세본다면 자 1이라는 원소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세 가지거든요. 그럼 1이 만약에 1로 갔어. 그러면 나머지 2는 1로 가고 그죠?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한 가지고 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도 곧 따라가야 되니까 한 가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경우의 수 계산 방법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 있겠다. 뭐 어쨌든 그냥 세도 세 가지인데 뭐 그죠? 그냥 세도 된다. 다 더하면 10.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22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자, 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그리고 1, 3, 5, 7이 있어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는요. a가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이 4개예요. 그죠? 그때마다 b는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이 4개예요. 왜요? 함수니까 그냥 똑같은 걸로 대응돼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a가 뭔가 같어. 그거랑 상관없이 b도 1, 3, 5, 7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 네 가지야. 그러면 c도 마찬가지 네 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64가지.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치역의 원소가 하나. 모든 정역의 원소가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4개. 그때 B 따라가고 C도 따라가니까 그냥 얘네들이 통째로 얘 1 되거나 2 되거나 3 되거나 4 되는 거니까 그냥 4가지인 거죠. 이해되나요? 상수함수는 그냥 4가지.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1대1 함수는 분명히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은 4가지고요. A가 하나 가져갔어.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요렇게 3개 중에 하나겠죠? 그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요. 3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C는 가질 수 있는 게 나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요. 그죠? 요렇게 왠지 4개 중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2에 24인가요? 이거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더하시면 돼요. 90인가요? 92. 정답은 4번. 523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라고 했네요. 치역과 공역이 y에서 x로. y에서 x로. 깜짝이야. y에서 x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 2 그리고 여기 1, 2, 3, 4. 자, 여기서는 1대1 함수라고 했죠? 1대1 함수. 그러면 1대1 함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값으로 가면 돼요. 그쵸? 얘는 1로, 뭐 이렇고. 그러면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은 4가지. 2가 가질 수 있는 건 자, 1이 하나 가져갔어. 그럼 2가 가질 수 있는 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그래서 12개의 1대1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1, 2, 3, 4에서 1, 2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가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1, 2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그러니까 여사건 구하는 것처럼 여사건 들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 거에서 공부하신 분은 여사건이라는 단어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거 세보자 이거야. 여집합은 들어봤잖아. 집합할 때 우리 배웠으니까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를 구해서 빼주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함수를 다 구해요. 자, 모든 함수를 다 구하면 자,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2가지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총 16개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2를 4개 곱하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이 모든 1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1이라는 게 1로 대응되고 2도 1, 3도 1, 4도 1로 대응되면 이때는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니까 이때는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겠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모든 원소가 다 2로 대응되는 경우도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2가지 경우만 제외하면 돼. 이 모든 게 전부 다 1로 갈 때, 이 모든 게 전부 다 2로 갈 때. 그때 2가지만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치역과 공역이
다르게 되는 거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16 빼기 2니까 요건 14가 되겠다. 자, 둘이 더해주면 26인가요? 정답은 26, 4번, 524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가는 서로 같은 함수값이면 그 정역의 원소가 서로 같다. 이거는 이제 그 1대1 함수의 대우죠. 1대1 함수 정의의 대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라는 뜻이고 그냥 1대1 함수라는 뜻이고 그리고 1은 마이너스 1로 2는 2로 대응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그립시다. 1, 2, 3, 4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끝났어. 이미 대응 다 됐어요. 그죠? 그리고 자, 요 2는 2가 아닌 걸로 대응돼야 되니까 2는 여기 있는 1, 0,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될 거야. 2가 대응될 수 있는 함수값 3개. 그죠? 그럼 이 중에 하나랑 대응이 됐다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세요. 꼭. 이 중에 하나랑 대응이 됐어. 그러면 이제3은 요거 이제 갈 수 없죠? 요것도 갈 수 없죠? 0하고 1하고 2. 그러니까 남은 3개 중에 하나에 이제 대응이 될 거야. 요 2도 이제 대응될 수 있는 거. 그러면 3이 어딘가로 대응이 됐다고 해봅시다. 세 가지. 그때마다마다 남은 4는 요걸로 할까? 남은 4는 여기 남아있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로 대응이 되겠죠. 그죠? 두 가지 함수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정답이 18개.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괜찮죠?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일일이 다 18개를 다 세야 돼. 다 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거 세면서 요 원리를 좀 잘 기억합시다. 경우의 수 원리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대표 유형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525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자,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요거의 개수. 자, 요거는 이제 1대1 함수라는 거고요. 1대1 함수. 그리고 자, 요거는 F3하고 F4는 F4가 더 커야 돼요. 4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더 커야 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일단 그리라고 했죠. 1, 2, 3, 3, 4. 여기는 5, 6, 7, 8.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하나하나 요 원소마다 대응되는 함수값을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자, 일단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4가지죠. 그 4가지를 분류를 해요.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그려. 이렇게 항상 그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5가 아니라 6이 돼도 7이 돼도 8이 돼도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2가 대응되는 함수값의 경우의 수가 동일한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동일하다면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경우의 수 기본이니까. 그러면 자,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3가지 중에 하나니까 3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2개 남았죠. 근데 2개 남으면 2개가 남는 순간 3하고 4는 자동 결정이 돼요. 3은 6으로 가야 되고 4는 8로 가야 돼. 둘 중에 3은 작은 거, 4는 큰 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 4가 크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 뒤에는 2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3하고 4는 그냥 자동으로 한 가지씩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쓴 게 다 뭐야?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4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개수를 센 거죠. 그죠? 경우의 수 센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2가지. 12가지. 요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3과 4는 자동으로 알아서 매칭이 된다 이거죠. 괜찮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526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f의 개수라고 했네요.
요거 앞에는 이거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F의 1이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0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F의 2는 3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맞나요? 이 둘 다 동시에 되면 안 돼요. 그죠? 둘 다 안 돼요. 2가 되면 안 되고 3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 간단하네. 1, 2, 3, 4. 여기 1, 2, 3, 4. 그러면 1은 2랑 대응되면 안 되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랑 대응되고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자, 2는 3이랑 대응되면 안 되니까 여기 1 아니면 2 아니면 4랑 대응되겠죠? 세 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겠고 자, 3은 요 네 개 중에 하나, 4도 네 개 중에 하나.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니까 뭐 14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527번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하래요. 1대1 대응이고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자, 요거는 같대. 이거 같대가 아니라 더하면 0이 된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2의 함수값을 더하면 0이다. 그럼 얘네 둘의 함수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런 거겠죠? 혹은 둘 다 0이거나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그려보면 얘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해요. 이거 경우의 수를 잘 셀 줄 알면 돼요. 경우의 수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잘했으면 여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그 지금 잘하면 돼요.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되려면요. 1대1 대응이면 이제 서로 다른 걸로 대응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을 정하는 순간 2의 함수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동 결정. 자,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같은 값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 경우를 봐봐요. 2가 마이너스 2로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대응되면은 2는 2로 대응돼야 돼요. 오, 그렇구나. 그죠? 좋아. 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대응되잖아요. 그러면 2는 1로 대응돼야 돼요. 왜냐면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그죠? 이해되나요? 지금?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0으로 대응되잖아요. 그러면 2도 0으로 대응돼야 되는데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대1 대응이니까 이건 안 돼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가 1로 대응되면 2는 마이너스 1로 대응돼야 돼요. 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2로 대응되면 2는 마이너스 2로 대응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2가 가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안 된다고 했어. 1하고 2.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면 그때 2라는 함수값은 자동 결정 한 가지야. 함수의 그 함수값이. 그죠? 함수값의 경우에서 한 가지. 됐나요? 그럼 그때마다 2가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응됐어? 그러면 2는 1로 대응되겠죠? 그죠? 그럼 그 순간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1도 그죠?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되니까 더해서 빵 돼야 되니까 그죠?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마찬가지 0이 되면 되는데요. 0이 되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가 될 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1이 2가 되고 1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경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마이너스 1이 가질 거고 1은 얘가 가져가면 나머지 하나를 가져가게 됐다. 그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은 0이랑 무조건 대응돼야 되겠죠. 왜 F0은 0이어야 되죠. 그죠? X에다 0 넣으면 F0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0에 대한 함수값은 한 가지. 그죠?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8, 8개가 되겠다. 8개. 괜찮나요? 요거 하나하나 세는 거, 이렇게 세는 거를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